방송 시간이구나. 정신 차려야지. 얘들아 안녕? 나 꼰대아재야. 요즘 좀 피곤해. 왜 피곤하냐고? 황 대표가 집회한다고 지 대신에 PCR 검사 받으러 가라 그랬어. 그래서 내가 황 대표 대신에 가가지고 황장수 이름 대고 검사 받아왔지. 하하, 이것은 경찰이 모를 거야.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시켜 나한테. 방송 좀 출연시켜준다고. 나쁜 인간이야. 오늘은 뭔 이야기를 좀 하냐. 때가 됐어, 때가. 무슨 때가 됐냐고? 메뚜기도 한철인데 대선 때가 되면 나타나는 사나이, 자칭 킹메이커. 자, 킹메이커, 조지 클루니 영화도 있지. 라이언 고슬링인가? 그 친구도 나오지. 근데 이 조지 클루니 영화는 보면 킹메이커들이 세련되지만 아주 젊은 애들이고, 이 한국의 대선의 킹메이커는 전부 영감인들이야. 그래서 두 영감이 이해찬 영감과 김종인 영감이 이 킹메이커를 한다고 지금 양쪽에 이 서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후보를 손에 쥐고, 오늘은 밤무로 가라, 오늘은 산에 가라, 오늘은 바다 가라를 갖다가 다 정한다는 거야. 그래서 참 이게 킹메이커는 이게 정년도 없는가 봐. 자, 외관상으로 이해찬 엄청 나이 들어 보이지? 이 양반 몇 살이게? 몇 살이게? 80세? 땡. 75세? 땡. 이제 만으로, 아니 우리 나이로 70이야. 굉장히 조로해가지고 나이는 문가리하고 거의 비슷해. 70세. 종인 영감 몇 세? 이 양반은 82세야 무려. 82세. 그러니까 종인 영감이 해찬의 띠동갑이야, 띠동갑. 근데 이 양반은 아직도 생생하지. 100세는 넘길 것 같다. 100세까지 앞으로도 킹메이커를 하자면 한 4번은 더 할 수 있겠네. 참 지긋지긋하도록 봐야 돼. 근데 이 두 사람 다 꼰대아재하고 뭐 좀 이렇게 얽혀서, 옛날에 꼰대아재가 한때 이 더불어 거수기당에, 전신인당에 잠깐 뭐 젊은 피 수혈돼서 온다는 적이 있지. 그때 이해찬이가 뭔 선거 온다고 뭐 날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, 아이고 뭐 농민운동도 하고 뭐 사회운동을 했다 해서 완전히 거칠은 무작백인 줄 알았는데 와 이리 도회적으로 젠틀하게 생겼냐고 나한테 모욕을 줬어. 그래서 내가 그때 모욕을 잊지 않고 있어. 그 뒤에 같이 뭐 강원도인가 골프 치러 갔는데, 용평 리조트인가 골프 치고 골프장에서 개고기 먹더라고. 그래서 이 꼰대아재가 놀래버렸어. 자, 이 사람은 그 꼰대아재가 대학 다닐 때 민청년 의장 이런 걸 하면서 운동권 단체를 끌고 다녔는데, 서울대 앞에서 관악 서점을 했어. 나중에 자기가 정치판으로 오고 난 뒤 형이 했어. 형이 할 때 뭐 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어. 어쨌든 서울대 앞에서 서점을 하면서 그 서점에서 운동권 책들, 당신은 운동권 자취방이나 그 뭐 하숙집에 가면 지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, 베트남 뭐 패망사 뭐 이런 거에 쫙 이렇게 책을 꼽아놔. 그래갖고 운동권 서적이 많으면 좀 어깨 힘을 주고 이래. 갔는데 운동권 서적이 없이 학교에 뭐 수업책이나 교양 서적만 있으면 저 새끼는 저건 아주 무식한 놈이다, 이렇게 얘기던 시절이었어. 그때 이해찬이가 운동권 서적을 서울대 앞에 수만 권 뿌렸을 거야. 책 팔아서 돈 좀 벌었지. 자, 그것만 했냐? 설렁탕 집도 했어. 내가 듣기로는 저 양반이 부인이 부산에서 택시 사장하는 집에 딸이래. 그래서 운동권 중에서 마누라가 좀 돈줄이 좀 있어서 돈 때문에 혼줄이 안 나고 학교 앞에서 서점, 설렁탕 집 하면서 짭짤하게 학생들 주머니도 털었던 시절이 있었지. 이 양반 고향을 보면 저기 서부 경남의 무작백이나 아니면 저기 전라도로 보이는데, 이 사람의 고향은 충남 청양이야. 전혀 충남 청양 사람 같아 보이지 않지. 자, 이번에는 이쪽으로 싹 왔어. 종인 영감. 이 양반은 맨날 자기의 어깨 힘주고 다니는 게 할아버지가 독립운동도 했고 초대 대법원장의 구 옛날 민주당의 거물이었던 당대표격 임무를 했던 김병로야. 고향은 할아버지 아버지 고향은 전북 순창. 자기는 그런데 출생지가 서울이라고 하는데 또 중학교는 광주 서중을 다녔더라고. 할아버지 고향은 전북 순창이야. 자, 이 양반은 자기가 어릴 때 금수저를 물고 난 이렇게 이 금수저 행세를 했지. 근데 하나 조금 희한한 거는 이 양반이 개도 소도 닭도 가는 이 경기고 서울고등학교를 안 가고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복이었어.
경북도 안 갔어. 네 번째가 이해찬이가 나온 용산고등학교. 네 번째쯤 돼서. 다섯 번째 이하가 중앙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를 중앙고등학교. 이해찬은 용산고등학교를 나왔어. 이해찬은 용산고등학교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어. 자, 이 양반은 대학이 또 희한해요. 한국 외대 도구학과를 나왔어. 그래서 이 양반 요즘 하는 거 보면 모르는 거 없고 세계적인 거 다 이 관통할 것처럼 똑똑해 보이잖아. 그럼 이 양반은 서울대 경제학과라고 생각하지? 한국 외대 도구과를 나왔어. 외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야. 좋은 학교지. 근데 이 양반이 외대 도구과를 나왔다. 참 희한해. 왜 거기 갔을까? 젊었을 땐 주먹 좀 썼나? 자관 모를 일이야. 키는 좀 커, 이 양반. 자, 그런데 이 양반이 외대 이제 도구과를 나와가지고 대학은 어디로 갔냐? 독일로 갔어, 또. 그 시대에 대부분 뭐 미국으로 가고 간혹 영국으로 갔는데 부자들은 이 사람은 또 독일로 가서 독일에는 정부에서 그때 다 지원해줬어. 독일 정부에서 대학원 과정을 외국 학생이라도. 그래서 독일의 민스트 대학의 경제학과를 나왔어.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양반이 서강대 경제학과에 뭐 32살 때인가 교수가 됐대. 그때부터 이 양반은 이제 하늘 무서운 줄 몰랐지. 그래서 한때 서강대파라는 게 있었어. 경제학계에. 경제기업은행이 다 잡고 있었는데 이 양반도 거기에 속했는데 이 양반이 35살인가 결혼을 해. 부인 이름이 이제 김미경이야. 근데 이 부인이 이하여대 식품영양과 교수야. 그런데 이 부인의 아버지가 장인이, 그러니까 김할배의 장인이 김정호라고 한일은행장을 했어. 그 당시에 한일은행장이 막강했지. 근데 큰 처삼촌,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형님이 김정영. 그래서 세상이 다 아는 박정희 대통령 때 비서실장. 잘 나갔지. 그러니까 그 양반의 추천으로 서강대 교수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 무슨 청와대 무슨 뭐 국민연금이니 의료보험이니 한다고 들락거렸어. 그때부터 이제 그쪽하고 라인을 텄어. 반면 이해찬은 서울대 경제학, 서울대 사회학과 나와서 계속 이제 민청년인이 이제 데모를 한 거야. 근데 이 두 사람이 합치면 12선이야. 이해찬 7선. 이해찬은 전부 지역구야. 이 사람은 비례로만 5선. 근데 비례 5선이 놀라워. 전두환 때 한 번, 비례 한 번. 노태우 때 비례 2번. 그리고 이 열린 우리당이 탈당하가 나가버렸어. 노무현이 당선되고 남아있는 새천년 민주당이 그 조그만 당에 거기서 또 비례를 했어. 그래서 비례 몇 번이지? 4번. 그리고 또 마지막 땐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셀프 공천한다는 욕 들으면서 또 비례를 한 번 했어. 임기는 다 안 채우고 던지고 나왔지.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례로만 5선. 남은 한 번 해도 참 재수 좋다. 2번 하면 욕 처먹는데 이 사람은 비례만 5번 했어. 자, 비례 5번, 지역구 7번. 근데 이 두 사람이 초장에 관악구에서 둘이 같이 선거를 해서 같은 구에 맞붙어서 민정당 청코나 김종인, 홍코나 민주당 이해찬. 결과는 어떻게 될까? 이해찬이 압승했지. 그 뒤로 이 사람이 충격받아서 지역구 선거에는 안 나온다. 그런 말이 있어. 꼰대 아재도 한때 이 사람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토론도 한 사람인데 잘 알지. 이 할배, 김할배. 김할배는 좀 뻣뻣해서 솔직히 지역구 가면 이 꼰대 아재처럼 별로 펴나올 사람이 아니야. 근데 꼰대 아재는 뭐 아줌마들이 아유 총각이 왔네, 출마했네 이러면서 뭐 블루스나 한번 땡길까 하면 아유 그런 거 안 합니다. 이래서 좀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지역구에서 머리 숙이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야. 자,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참 할 거 다 했지. 그 외 경력을 좀 보면 이해찬 하면 교육부 장관. 오늘날 욕먹는 대학 입시 제도를 개판으로 만드는 열쇠를 만드는 이해찬 세대의 주인공 교육부 장관. 그 다음에 노무현이 되고 총리를 했어. 노무현이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김할배는 이제 주요 경력이 보면 노태우 때 경제수석, 복지부 장관을 해서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말기에 자기가 대선 가볼까라는 야망을 갖고 있다가 그 당시는 틀면 나오는데 YS가 되고 난 뒤 괘씸죄에 걸려서 틀렸지. 국회의원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옥고를 좀 치렀어. 뇌물건으로.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할 거 많이 한 사람이야.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또 당과 관련해서 경력이 좀 있어. 그래서 이해찬은 당 대표를 2번 했어. 민주통합당 대표.
그리고 더불어 거수기당 대표, 당대표 2번에서. 이 사람은 또 당대표가 아니라 온전한 이 비대위 경력이, 전부 경력이 비대위. 자, 이 양반의 주요 비대위 경력을 보면 박근혜 때 비대위원장 할 때 그 밑에서 비대위원회에서 2012년에, 그리고 박근혜 대선 때 이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인가 했지. 그리고 또 박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 다음에 2016년에 어디서 나타났냐? 반대 진영에서 나타났어. 그래가지고 이 문가리가 지 후임으로 한 명한테 잠깐 선거를 맡겨놓고 자기는 또 그 총선에서 이제 안 나가고 대선을 하려고 그랬지. 그때 이 김종인 집을 2번인가 찾아가서 비대위원장을 하라 그랬어. 그래서 문가리는 이제 상징적으로 비대위원장을 하라 했는데 이 양반은 정권을 달래가 문가리한테서 정권을 받아내는 대단한 사람이야. 그래서 2016년 4월 총선에서 한석을 이겼지. 당시 새누리당한테.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명성을 떨다가 또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났냐? 반대 진영에서 나타났어. 2020년 총선에서 완전히 망했는데 총선 2주 전에 슬쩍 이쪽에 발을 디다가 뭐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차명지가 어떠니 관악이 어떠니 뭐 이래가지고 맨날 싸움만 하다가 지게 하는데 일조해서 지게 만들어야 비대위원장이 되니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른다. 이건 순전히 꼰대 아재의 생각이야. 그래서 지고 나니까 비대위원장을 뭐 하잖아. 처음에 임기 6개월부터 1년 이상을 연장시켰어. 임기를 싸워가. 그 다음에 정권을 또 다 받아가서. 그래서 이번에는 당 이름을 하도 바꿔서 가물가물한데 지금 국민의 똥당이 되기 전에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을 했어. 그러다가 지난 4월 총선, 이 양반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LH 때문에 이겼지. 그래서 서울시장, 부산시장을 이겼다. 이러면서 또 뒤로 싹 빠졌어. 그러다가 지금 뭘로 언급돼? 또 윤석열한테 나타났어. 그래서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을 갖다가 파리 때만 있다고 욕하고 빈정거리고 이랬는데 근데 사람들마다 이 사람한테 뭐가 먹을 게 많은지 맛있는지 전부 달라붙어. 그래가지고 당의 대표를 누구를 갖다 놔서 자기 손자 준석이를 당 대표로 앉혀놓고 바람 잡아서 그래놓고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지.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지금 윤석열이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다 맡긴다 그래.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저 윤석열이가 이 할배 때문에 아마 속을 썩어서 대선까지 몇 번 사단이 날 거라 생각을 해. 그래서 견제차 김병준을 넣기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김병준이 또 안 오고 뭐 빠진다고 정리가 돼서 김병준이 또 김종인을 되게 싫어해요. 그래서 둘이 그냥 욕하는 사이인데 김병준이 네 밑에서 내가 하느니 안 하겠다 하고 빠진 것 같아. 그래서 이번엔 또 이쪽이야. 하도 이쪽을 왔다 갔다 해서 머리가 현란할 정도라고나 할까? 자,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, 이해찬은 이 문가리하고 옛날에 그 노무현 재단에 방문했다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해찬이가 상석에 앉고 당연히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 문가리는 그 옆에 앉아서 운전기사 바로 뒷자리에.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만 해도 이 문가리가 이해찬이 앞에 가면 발발 떨었지. 찬바람이 씩씩 나는 사람이니까. 근데 이 이해찬이가 총리하다가 잘린 적이 있었는데 왜 잘릴게? 3.1절 날 3.1절 기념식에 가서 총리가 뭘 좀 읽고 해야 되는데 안 가고 부산에 가가지고 지하고 친한 기업인 뭐 또 브로커하고 어울려서 골프를 쳤어. 그래서 3.1절 골프 사건으로 사실상 그만두게 된 거지. 자관 이 양반은 개고기를 사랑하고 골프도 더럽게 사랑을 해. 그러다가 이 양반이 한번 굉장히 시끄러워진 적이 있지. 좀 재밌는 이야기야. 세종시에 새로 집을 지어서 세종시를 지역구로 했잖아. 내려가서. 그래서 자기 지역구라고 전원에 집을 지었는데 누가 거기 위에 과실수를 재배한다고 똥을 부었어. 왜냐하면 과실은 이 밭이 비옥해야 되니까 똥이 제일 좋대. 그래서 똥을 부으니까 똥 냄새가 집으로 날라. 그러니까 이 양반 성격에 불인데 시장한테 전화해가 저거 빨리 저거 안 치야 해서 시의 공무원들이 다 걷어치웠다고 그러더라. 그래서 감히 나의 집에 나의 이 저 푸른 초원이에 같은 집에 똥 냄새를 들려오게 한 이 저건 그런 사람이야. 자, 이 사람
운동권을 큰 형님이라고 운동권에서 불렀고, 그 다음에 피도 눈물도 없는 결단력, 카리스마. 그래서 대권 키맨이다 불리는데, 이 사람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할 때 성부질이 나서 공무원 뺨을 한 대 때렸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고, 또 총리에 갔을 때 자기 친구가 반갑다고 이 양반한테 아는 척을 했다. 아주 개박살이 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사람. 그래서 냉혹 아니지, 냉혈 아니지. 그 생긴 것도 황금박쥐처럼 생겼잖아. 자, 김종인. 이 양반은 이해찬이 그런데 어쨌든 신고한 돈은 14억밖에 안 돼. 이것보다 가치는 훨씬 크겠지만 신고한 돈은 14억이니까 큰 돈은 없다라고 봐야 돼. 성질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그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. 김종인은 이 제일 마지막으로 재산 액수가 이렇게 밝혀진 게 2016년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니까 재산을 공개해야 되잖아. 86억 5천만 원인가 신고해서, 신고액이 이만큼이면 이건 뭐 굉장하지. 근데 특이한 게 있어. 한국 정치인 중에서 골드, 금을 가장 많이 가진 정치인. 무려 8.5kg의 금을 소유하고 있다.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. 그 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? 건대아제는 짚히는 바가 있지만 말하지 않겠어. 자, 그래서 이 두 사람이, 이해찬이는 지금 실력을 보인 게 97년에 DJ가 될 때 능력을 발휘했다. 또 2002년에 노무현이 될 때 능력을 발휘했다. 2017년에 문가리가 될 때 능력을 발휘했다. 그래서 대통령 3번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, 또 김종인은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위원으로서 박근혜 당선에 기여했다. 그리고 2016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도록 기여했다. 2021년 4월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보선해서 올 4월 이 국민의힘이 이기도록 기여했다. 이렇게 지금 전적이 나와 있어. 자,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이 두 사람이 양쪽의 킹메이커로서 지금 누구 하나 이기게 만들면 서로 맞짱 떠서 이기는 첫 경기가 될 거야.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킹메이커인가는 내년 3월 9일 날 달려있다. 이렇게 보여. 그런데 꼰대 아재는 이 사람들이 진짜 벌써 장롱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, 아직까지 남아서 한국 정치가, 여권에는 이 사람 이해찬이 없으면 정치가 안 되고, 야권에는 김종인이 없으면 정치가 안 된다면, 그것은 이 나라 정치가 그만큼 수준이 낮고 허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닐까? 그렇게 생각해. 그래서 꼰대아재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국민의 의사가 정치 공학적인 기술이나 테크닉이 없이 그대로 반영되는 나라가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해. 알간! 자, 홍코나 종인알배 비례 5번 1호.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? 82세? 갈 때 안 됐나? 고마하고 빨리 좀 가야지. 언제까지 하려 그래? 내 차마 진짜 영감이라서 쏘진 않겠다. 청코나 해찬 해고라지. 해찬아재 반려. 7번 지역구 선거 했다며. 고마할 때 안 됐나? 근데 해찬아재는 나이가 80쯤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70이야? 80 되면 어떻게 될 거야? 고마하고 빨리 가. 그래서 이 두 사람 빨리 물러나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잡히는데, 국민들이 이걸 아직 못 깨닫고 있어서 깨달으라고 내가 총을 좀 쏘겠어. 폭탄도 하나 던지겠어.